오늘 제가 이 강의하면서 가장 시간을 좀 많이 거두는 아닌가 싶습니다. 맨날 시간에 많이 쫓겨가지고 할 얘기를 다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은 마음이 푸근합니다. 조금 전에 서울시의 정기총회가 있었는데 전국의 24개의 지회 중에 가장 서울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유상권 지회장님께 우리 박수 한번. 그리고 그간 박약회 본부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신 우리 김동환 사무국장이 금년부로 진급을 했습니다. 사무총장으로 진급을. 박수 한번. 말없이 묵묵하게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 생각이 자꾸 납니다. 조금 전에 회장이 강의를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중에 이 넛지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아주 헌신적으로 이렇게 잘하지 않아도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서 좋게 해줘도 상대방이 굉장히 행복감을 주고 즐거워한다. 그 넛지 책에 보면은 맨 앞에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네덜란드의 암스텔탐 공항에 가면은 그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 계속 관리 못하겠다고 그 이유를 보니까 그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 자꾸 좀 앞에 들어가서 소변을 보면 괜찮을 텐데 자꾸 이렇게 물러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우리나라도 그 화장실에 가면 여자분들은 모르시겠다. 남자 화장실에 안 가봤지요? 여기 앞에 왜 써있나 하면은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뭐 이런 구절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이 앞에 소변기에다가 파리를 한 마리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온 상황에도 파리를 그렸더니만은 75%가 청소하기 줄어졌거든요. 그 하나 그렸는데 살짝만 건드렸는데도 이제 남자들이 소변을 볼 때 전에는 자꾸 머리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는데 그 파리를 그려서 저쪽 앞으로 간대요. 또 파리가 떠때리려고. 그러니까 그 친절을 한다는 마음 속에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저절로 친절을 아주 대단한 걸 안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고정적으로 계속 해주면은 당연한 걸로 착각한다. 집에 가면 부인이 아침 저녁으로 밥상을 반찬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면은 고맙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당연하니까. 그리고 그 생각을 안 해요. 그 사실 매일매일 가만 생각해보면 고맙죠. 옛날에 중소기업 사장이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오늘 저녁에는 부인이 다른 볼일 로봇에 갔기 때문에 저녁 잡숴 오세요. 그러는 생각이 깜짝 나는 거예요. 집에 오면 밥이 없구나. 그래서 그 앞에는 국수집에 가서 국수를 한 그릇 사 먹고 가는데 너무나 그 국수집 할머니가 아주 친절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처분하고 안 됐다 싶어서 그 다음날 오는 날은 국수를 안 먹고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도 국수값 3,000원을 주고 왔대요. 아이고 국수를 안 샀고 왜 돈을 주시고 할머니가 너무 열심히 잘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3,000원을 주고 매번 3,000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한 3달을 삼천원씩 주고 이래 왔는데, 그 어느 날, 3달 지나는 어느 날, 아이고, 사장님, 삼천원 주고 나가는데, 이제 불러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어째서요? 국수값이 1,000원 올랐는데, 1,000원 더 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계속 이거 하다 보면, 당연하게 생각을 해버리네요. 여러분이 그 손자나 아들을 용돈 주는 분은 여기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몇 분은 계시겠다. 그런데 손자를 돈을 줄 때 항상 언제든지 만나기만 하면 10,000원, 20,000원 고정적으로 주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아들한테도 마찬가지다. 너네들 살기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부터 한 달에 100,000원씩은 너네들한테 주마. 100,000원 첫 달은 반가운데 그 다음에 그게 당연해져 버려요. 그럼 아버지가 100,000원 주면 당연히 오는 건데 고마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 주지 말고 불특정하게 주는 게 좋다 이겁니다. 가만히 있다 생각하고 있을 때 한 200,000원 줘버리고 그 다음에 안 주고 있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한번 탁 주면 그때 굉장히 고마운 걸 느낀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다 따다 보니까 내가 이래 착각을 잘한다. 사실 속여도 모르고 그걸로 생각을 한다.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오 회장님 삼국지에 대해서 도사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그 보면 삼국지에 보면은 정갈량인가 군사를 이끌고 갔다가 막 여름이 무덥고 해가지고 너무 지쳐서 막 목이 말라가지고 군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요 삼목투기를 넘어가면은 매실밭이 넓게 있으니까 거기 가서 큰 매실을 따먹자. 그러니까 이 말랐던 목이 침이 고여가지고 그 해가를 먹게 됐다는 그런 느낌이 뭐 나와요. 이 뇌는요, 현실과 생각하는 것을 구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 치실 때 내가 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한 6개월 못 갔잖아요. 그럼 골프 치는 걸 상상을 이래 합니다. 첫째는 그게 아주 멋지게 날아갔다. 그걸 자꾸 상상. 농구하는 사람이 농구 슛하는 걸 자꾸 상상을 해요. 실제로 운동장에 못 갔는데 부상당해가지고 생각을 자꾸 하다가 3달째 나가보면 실력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장면을 생각하고 했는 게 이게 우리 뇌는 실지와 상상하는 것 구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도 여기서 레몬 아주 돼지 신 거 있잖아요. 지금 입에다가 넣었다고 생각하고 깍 깨물어 보세요. 깨물면 얼굴이 막 저절로 씌어진다 그지요? 내가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은 뇌도 거기에 익숙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진짜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 예, 그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강의가 오늘도 제가 지금 인생의 헌장이라는 거, 여러분 빨간 책 그거 상상을 하세요. 그 속에 131이라고 썼는데 1은 목표 설명했다 그죠? 그 다음에 3에 가서는 나, 남, 일 나, 남은 설명했고 오늘은 일에 대해서 설명할 차례를 했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 1, 3, 1에 그 이름 사실은 10이라고 쓸 수도 있고 11로 쓸 수도 있고 한데 저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만 썼습니다. 오늘 이제 요것만 설명할 건데 우리 우선 박약회가 이 인성교육을 하는 가장 큰 목적 2개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 2개가 역지사지와
항상 행복이라 되겠습니다. 이게 박수를 지금 어떨 때는 치다가 어떨 때는 시간이 쫓겨서 못 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시간 여유가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안 틀리고 하나 끝까지 안 틀리고 하는 사람은 치매 걸릴 확률이 있는 사람입니다. 3개 이상 틀리면요 치매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기 뭐냐면 한번이 쭉 나온다 그죠? 역 그럼 한번 땅 치는 겁니다. 그죠? 시작하겠습니다. 역, 지, 사, 지, 항, 상, 행, 복, 역, 지, 역지 하고는 땅땅 쳐야 됩니다. 다시 두 번째 역지, 사지, 항상, 행복, 역지사지, 항상 행복, 역지사지, 항상 행복. 아, 이건 별로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요. 요 두 가지만 우리가 평소에 몸에 익숙해서 이 행동을 해나가면은 도덕적으로 8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HPM이라고 빨간 책 제목이 HPM, 습관을 실천화하는 모델, 이 Habituation Practice 모델, 이걸 줄여가지고 HPM이라고 말하는데 두 개 도구가 있는데 앞에 게 1, 3, 1, 뒤에 1, 1,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는 1, 3, 1 중에 3 중에 나, 남, 1 요거를 할 차례입니다. 요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이 머리에 넣어놓는 게 좋습니다. 이게 요건 왜 뭐냐면 오늘 시간이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 평소에 생략했던 걸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게 도덕국가 만들기 전 국민운동을 박약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유림단체의 보호를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른 단체도 더 넓히도록 운동을 벌이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작년도 예천 행사할 때 전국 유교문화 학술대회 할 때 거기서도 우리가 카드를 끼고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더 한번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쓰리고가 왜 쓰리고냐 고수도 못 치는 거 생각해도 좋습니까? 그럼 안 잊어버립니다. 고 그랬을 때 세 가지 고입니다. 앞에 글자로 맞춰가지고 안 잊어버리는 걸 만들려고 저거 한 6개월 동안 막 고민해봤는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뒤 걸 맞추니까 되더라고요. 그렇게 고를 맞더라고요. 나 혼자 있을 때는 행복하고, 남과 같이 있을 때는 배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체로 산다는 게 모두 함께 살 때는 서로 돕고, 고 세 가지가 고입니다. 그래서 이 구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 도민회 가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전국 도민회 우리 교육부터 한 700만 원이 올라와 있다고 그러는데 한 2,000명이 올라와 있는 걸로 숫자상으로 하면 그런 예산이 나오는데 이 카드 구호로 섹션을 하는데 진행자가 앞에 선창을 하면은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한다는 뜻에서 그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앞에서 해봤으니까 다 알고 계시죠?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경제 기적 일으킨 대한민국, 이제는 도덕 기적이다. 그래. 명치, 예의, 도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래. 고 도덕 회복 국민운동 박약회가 앞장서자. 그래. 다음번에 할 때는 이 주먹을 쥐고 그래 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랑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다 잘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전부 우등으로 써야 되니까 요거 이제 애국가도 이렇게 개명해서 부르자 그래서 이름을 요걸 왜 이렇게 드러나면 지난번에 시간이 쫓겨서 요 설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전 세계에 두 가지 주의가 있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 그런 이제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가 있고 또 전체를 통제하는 공산주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이게 바탕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는 공리주의 그러니까 제레미 벤담 철학이고 그 반대되는 게 공산주의 쪽 세상이라고 100% 그렇다 그러는 건 의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를 따르는 존 로스 천학의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은 논쟁하는 요 논쟁거리를 보면은 이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철학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가 전체의 부가 최대로 되는 그거를 지향해 나간다. 거기에 반해가지고 존 로스는 전체 파이가 아무리 커도 그 필요 없다. 제일 못 사는 사람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올리는 게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옳은 일이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상충돼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자 증세가 좋으냐 나쁘냐, 돈 많은 사람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게 좋으냐, 적게 내게 하는 게 좋으냐, 이게 계속 충돌돼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세금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민의힘 쪽에서 낮추는 게 더 낫다. 그 미국 같은 데서 낮추려고 노력하고 이 자유진영 이 시장 경제를 좋아하는 데는 전부 세금이 낮춥니다. 낮추면 어떻게 되느냐면 세금 낼 걸 안 내니까 그 기업체 회사에 이익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걸 가만두지를 안 하고 투자를 하든지 또 이거는 다른 물건을 사든지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경제가 더 잘 활성화되게 돌아가고 실업자도 줄어진다. 투자를 해가지고 새로운 공약을 지금 일거리 창출이 자꾸 되니까 그게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이 로스 철학은 공동체의 그 세금을 기업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해가지고 그 세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복지에 넣어주면 그게 낫다. 근데 이제 전체의 부의 크기를 보면은 세금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새로운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역할도 이렇게 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데는 거의가 다 부자들 세금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재벌 규제 이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재벌 규제를 심하게 하는 게 좋으냐, 재벌 규제를 풀어주는 게 좋으냐, 풀어주는 게 더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유경제를 좋아하는 좀 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이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최고래야 됩니다. 누가 뭐 돈 좀 벌었다고 못 갖다 버터거리고 하면 기분 안 좋습니다. 누리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걸 가장 심하게 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은 기업가들이 굉장히 잘하는 나라 기업가들.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 많이 했다 그지요. 그 지금 일본을 따라잡았어요. 뭐가 가지고 일본을 따라잡습니까? 일본과 한국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요, 자기가 뭘 하나 만들 때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것만 매달려요. 할아버지가 동경에서 만두집을 했으면 그 아들이 보였다 대기업에 다니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대기업에 사표를 내고 그 만두집을 그럼 일본에서 주변에서 야, 그 잘했다 박수 치고
끝까지 그 만두에 대해서는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 일본은 어떤 새로운 변화를 찾아 나가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가 하고 있던 거에서는 점점 더 세계 1인자 최고가 되려고 집중적으로 거기에 매달리는 이런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 보면요, 뭐든지 잘 달려듭니다. 이거 해보고, 안 되면 때려쳐버리고. 여러분 고소톱 칠 줄 압니까? 고소톱 쳐보면 못 먹어도 고. 이건 대한민국 그게 없습니다. 딴 나라 절대 일본요 상상도 못합니다. 못 먹으면 대본 들어갑니다. 절대로 고 안 합니다. 한국은 못 먹어도 고 안 합니다. 안 되는 거 뻔히 하면 또 닥쳐. 또 망해. 또 해봐. 이게 한국이,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근원이요.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 어떻게 일할 때, 다음 시간에 정주영, 이병철, 박정희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코 가는 거예요. 배 만드는 공장도 하나 안 지어놓고, 공장 뒤를 굳이 울산인가 앞에 구포, 그죠? 구포 바다서 가지고 배 만들어줄 테니까 기아하자. 그래서 공장도 없잖아. 무슨 사장이냐? 이거 공장 지으면 이거 공장 아니잖아. 바다 사진 하나 내라고. 왜 보면 무대포를 막 달려드는 겁니다. 이게 한국이 사실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 역동성이라는 게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네 타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그네 제일 잘 탑니다. 외국의 그네는 뭐냐면은 매 놓고 앉아서 갑니다. 앉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밀었다 당겨 타는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그네 타면요, 이게 완전히 180도로 왔다 갔다 해요. 이게 한국의 역동성이다. 널뛰기 하는 거 외국 사람은 시소라 그래가지고 서서 안 합니다. 앉아서 해야 합니다. 서서 하면 떨어지지도 못합니다. 근데 한국은 널뛰기 하는 거, 이야, 여자 막 치면 상대방은 막 하늘로 올라가버려요. 그 다음에 치마 입고 막 올라가면 막 치마만 막 끼고 외국 사람들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저 신기하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우리 한국은 그걸 할 수 있어요. 세계에서 역동성이, 한국만한 역동성이 있는 나라가 없다. 2002년 월드컵 일어났을 때 누가 빨간 옷 입고 운동장에 나와라, 거리로 나와라, 말하면 저 마이크 대고 한마디도 저절로 그래 다 나와. 아니, 한국이 게임 할 때 나오면 그건 또 괜찮아. 저 울산에서 서독하고 아르헨티나하고 하는데 한국 사람이 빨간 애고 6만 명이 왔어. 뭐 하는 거 아니냐, 그게. 한국 뛰지도 않는데. 한국을 한번 취하면 물불 안 가립니다. 그렇게 놀이 문화에도 한번 집중하면 정신 못 차리고, 지금까지도 월드컵 사상 2002년 한국의 그 월드컵만큼 그런 축제 분위기가 일어난 곳이 없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한국의 역동성이 그런 점입니다. 약간 옆으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형은 상당히 똑똑하고 아들은 좀 반피해요. 그럼 이 복리주의 저런이 식으로 하면은 대학을 아들만 보낸다 이겁니다. 큰아들만 보내고 둘째 아들은 그 같이 가서 별로 못 가, 제자리야. 근데 그건 아예 포기를 해버린다. 그래서 여기에 재산이 하는 놈은 그대로 둬버리니까 둘째는 1억밖에 못 벌고, 첫째는 원래 5억을 버는데 이거는 가만 놔둬도 5억을 버는데 공부를 더 시켜서 10억을 번다. 근데 여기는
둘째에다가 대학을 보내고 첫째는 가만둬도 오고 그러니까 두고 둘째 1억밖에 못 보는 놈을 대학을 보냈다면 3억을 벌더라고요. 여러분 요건 8억이 나오고 요거는 11억이 나옵니다. 그럼 공리주의 대립이 된다면 이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 전체가 부유하고 발전돼 나갈 수 있다. 이 공산주의식 이거는 평등해야 될 거 아니냐. 잘하는 놈 가만 놔둬도 되는데 왜 또 더 교육을 시키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생각에 요즘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우선 그 중에 지금 한국 사람은 굶지 않습니다. 안 굶어요. 그 다음에 안 죽어요. 그 다음에 안 나아요. 이 세 가지가 우리 한국의 당연한 사건인데 우선 지금은 굶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그 마당에다가 문서를 이렇게 따라놓고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밥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거지가 모두 한 3명이 왔습니다. 요즘은 밥보다 먹으러 다니는 사람 못하지요. 이게 굶는 사람이 없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 단어 중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먹다는 단어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게 지금도 10월에 가면은 밥 먹는다는 게 인사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안녕하세요 그런 인사 용어가 없었습니다. 안녕은 뭐 오늘 지금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굶는 반 안녕이고 그죠? 안녕하세요. 그럼 저 미친놈 아닌가 이랬습니다. 지금은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다 먹으니까. 그때는 저녁에 보면 저녁 먹었어요. 그 인사. 아침에 뭐 아침 먹었어요. 인사가 먹었나 안 먹었나 저녁에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은 먹는 사람이 한 예를 들면 그 서울에 보면 여기 안동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왜 안동국시가 유명하죠? 서울에 있는 안동국시 가판을 단 사람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안동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뭐 우선 사람도 있고 예천 사람도 있고 뭐 다른 포천 사람도 있고 경기도 사람도 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동 사람은 없는데 간판은 안동국시. 왜 안동이 국시가 그렇게 유명해졌나요? 저 동네의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면 저는 안동이 임하댐이라고 생겼습니다. 임하댐 첫 번째 동네가 임하동입니다. 그 동네 제가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은 수몰이 안 됐어요. 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저 유상근 회장님 많이 사시는 지적들이 많이 사시는 그 박수현 주시 하는 데거든요. 그 동네가 수몰이 돼가지고 다 다른 걸 이사를 갔습니다. 저희들 살 때 맨날 그 강물 내려오는 낙동강에서 한시름 유실 또 채가지고 살아요. 그것을 먹고 살아요. 금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댐 자리에 막 바람이 많이 불고 그게 좀 추웠어요. 거기에 사는 분들이 이제 응고기 할래 그런 분이 있는데 거기서 그 내 앞이라는 그 장문할까지 가면 신리입니다. 거기가. 거기에 이제 사돈을 맺었어요. 이 응옥의 어른이 사돈을 맺어가지고 그 사돈 집에 이렇게 가면은 특히 안동집 가면 사돈이 오면요. 그 집에 10년 정도 나이 많고 적은 이런 동네 사람들 거기 다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낮에 함께 식사를 하는데 사실 몇 명이 올지 모릅니다. 누구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집마다 점심에 대접하는 건 국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5명 손님이 오지 않을까 5명 해가지고 국식을 합니다. 근데 왜 문 와서 또 뭐 세 분 노인이 그러고 저 말씀도 두 분이 그러고 우리 사람방에서 얘기를 합니다. 손님이 3명 더 와서 그럼 알았어요. 그럼 뭘 3바가지 더 넣어본대.
국시가 참 손님 접대하기 아주 좋습니다. 조금 여기서 2명 더 왔어요. 알았어요. 물 2가지가 더 먹고. 가만히요. 밤 모지라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손님 대접하기가 너무 좋고, 안동이 원래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특히 사돈 손님이 많이 오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이 국시가 발전이 돼가지고 안동 국시가 맛이 있습니다. 하도 국시만 많이 해가지고. 그래 안동 국시라는 간판도 다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중요한 손님, 아주 큰 손님, 사돈 손님 오면은 닭을 잡았잖아요. 그 귀한 닭을 몇 마리 잡아가지고 대접해요. 그게 안동 사대부 닭집이 유명한 이유가 안동에 손님이 많이 하고 인간관계를 할 그런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의무교 어른이 장문할 사돈집에 가가지고 나중에 막 손님이 되어가지고 복시해가지고 먹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비가 요즘 축축하게 왔어요. 그게 장문할 사돈이 아이고 나 사돈 보고 사돈이요 비도 오는데 오늘 여기서 자꾸 같이 이만고 그렇게 어설퍼서 지금 건너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었는데 정문할 사돈이 이제 안방에 와가지고 손님이 사돈 손님 오늘 작곡하기로 했으니까 어디 옆집에 가가지고 고등어 다루는 거 뭐 이래 다 썩어가는 거 있으면 그것도 좀 빌리고 안쪽에 호박도 좀 다 빌려오고 해가지고 저녁을 좀 준비하라. 그래 시켜놓고 상봉이 오니까 이 사돈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밥을 다 해놓고 한참 기다리는데 사돈이 이상하다 어떤 마을에 갔나 그러는데 딴 집에 갈 일도 없고 화장실에 가도 사람이 없고 사람이 이상한 일인가. 그래 한 2시간 지나고 나는데 누가 헐떡헐떡거리며 사갓을 쓰고 사돈이 들어왔어요. 아이고 사돈 밥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가 계시다고 지나고 왔어요. 내가 지금 집에 가가지고 내 저녁 하지 마라 그 소리 하고 늦었다. 옛날에는 무척 못 살았잖아요. 집에 어른이 계시다가 어른이 안 계시면 있는 거 아무나 밥 먹다 남은 거래 해가지고 이 나물이를 넣어가지고 막 물 부어가지고 끓여버리면 몇 시간 먹는다 그죠. 근데 어른이 계시면 밥을 또 해야 돼. 그게 그 밥 새로 할까봐 그렇게 가난했다 이거냐. 집에 가서 내 저녁 그 소리하고 다시 왔더라. 그래서 사실 안동 국시를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그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시를 하다 보니까 국시 맛이 좋고 전국적으로 안동 국시가 유명하게 되었다. 조금 예담하고 너무 길었다. 근데요, 요즘 사람 증언 안 듣습니다. 이걸 이 칠판을 가지고 기록해서 쓰면은 더 정확한데, 1964년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7세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79세로 20년이 불어났어요. 이게 64년도에서 2008년도로 빼면 여기 44년이 나옵니다. 44년 동안에 79에서 57을 빼면 22세. 44년 동안에 평균 수명이 22살이 불어났습니다. 이건 뭐냐면 2년에 한 살씩 불어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 80살 되면 20년 뒤에 몇 살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죽는다 이겁니다. 사람이 잘 안 죽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병원에서 남편이 10년을 중풍으로 넣어가지고 소대변을 받아내고 이런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10년 동안 그냥.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흰 가운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가지고 간호사가 이렇게 끌고 보관하는 거지. 끌고 가야죠.
이제 가는데 조그마한 돌멩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또 탈딱 걸리니까 돌아가시는 분 손이 흔들렸어요. 그 분이 깜짝 놀랐어요. 깨어나는 줄 알고 손이 꽁틀거리니까 이 살아나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여보 왜 그래 이 사람 죽어도 그랬잖아. 오래 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문화가 안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남편이 3년 동안 수발하던 남편이 돌아가니까 부인은 즐거웠지만은 내색은 못했는데 그래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내려오는데 아파트 열애쯤 한층 내려오면 열애 모서리가 있거든요. 그래 털고 받쳐가지고 이마를 깨나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치 없이 1년 반을 더 살았는데 1년 반 더 살았다가 또 돌아가셨어요. 또 다시 그걸 넣어가지고 모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앞에 쫓아가더니만 조심 요즘도 참 안 났는데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출산율이 조금 오름세에 간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참 대단하죠. 가장 급속히 저출산율로 들어가고 있게 하는 그건 참 그러니까 도민회에서 지방 살리기 운동을 한 4년간 했어요. 지금 지방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민회 연합에서 법을 바꾸고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특별 공유해가지고 기획특구, 교육특구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주는 중에 지방이 서울보다가 출산율이 훨씬 더 높아요. 1.5 곱한 거. 서울이 1.5 곱하면 지방의 출산율입니다. 50%가 지방이 더 나아요. 그 지방이 많이 돌아가야 된다. 그것도 이유가 하나였는데 안 나는 거는 참 봅니다. 너무 여유있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은 다양화, 다변화가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데 옛날에는 김상국이라는 가수 혹시 압니까? 네. 그 정도로 좀 연세가 높은데 김상국이가 살아있을 때는 김상국이가 평생 동안 부른 노래가 두 곡입니다. 두 곡 가지고 평생을 버리고 살았어요. 뭐지요? 훌락이 그러려고 또 하나는 캐지나 침침나 그거 두 가지 가지고 평생을 버려먹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1년에 두 곡씩 나와야 돼. 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지금 시대에는 제품에 대한 수명이라든지 이야기에 대한 수명이라든지 이게 전부 짧아지고 있어요. 새로운 물건이 바로 이렇게 나와요. 게임 수명도 짧아집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시대가 빨리 급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느라고 옛날에 저도 주례를 많이 받고 여기서 아들 주례 본 사람들 있습니다. 옛날에 머리가 밥풀이가 될 때까지 오래오래 살아라 그런데 그런 얘기 못하겠죠.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공부를 좀 잘 안 했어요. 좀 말하자면 농비라 그러는데 한 번을 보니까 또 여자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유 저 아들은 별로 공부 잘 못했는데 그 친구 여자친구 배우는데 아주 똑똑해요. 막 중국어 그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중국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굉장히 똑똑하다.
너도 물 먹어도 괜찮아. 걔만 꼭 붙들고 살아. 봐봐, 뭐 이래는 또 언제부터 애가 안 하고 매주마다 와가지고 또 걔도 음식도 잘했어요. 뭐 요리도 이래 하고 해서 그 다음에 몇 달 좀 계산 안 해요. 한 서너 달 뒤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여자 신발이 딱 있고 아들 신발도 있어요. 이야, 다행이다. 이제 됐다. 인사가 딱 나오길래 야, 너희나 왜 그렇게 안 왔어? 뭐 쳐다보겠다네. 그래 간데 그 아들이 아빠는 눈치도 없이 왜 그랬어? 많이 났는데 온 줄 알았지. 이만큼 이 애인도 참 바뀌더라. 모든 게 빨리 바뀌는 게 현실이다. 경제적으로는 뭐 한강에 기적을 일으키고 경제선 일국이 되었습니다. 국방력 세계 6.25 수출 발휘되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도덕적으로는 더 메말랐다. 이웃 간의 정도 없고 삶의 질은 더 천박했다. 만나면 평가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갈등과 혼란. 지금 현재 그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딱 30분 남았습니다. 요건 이제 시간이 되겠죠. 일을 이제 설명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일을 해요. 그래도 우리는 옛날부터 농사 짓는 분들은 의뢰이 새벽에 해만 뜨면 밭에 가서 일을 해요. 죽자 사자 일만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 그런데 지금 시대는 돈에 매달려가지고 억지로 일하지 마라. 일하는 가운데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여기 제가 예를 들어 FC 바르셀로나 또 어디선가 내가 설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냐면 스페인에 가면은 축구를 그냥 너무나 좋아합니다. 전 국민이 축구를 즐기는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라는 축구 재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에서 스페인만 축구 즐기는 게 하지 말고 전 세계가 축구를 즐기는 이 세계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2002년에 월드컵 하는 걸 보고 한국에다가 이걸 심어야겠다. 12세 이하의 유소년 축구를 실기 위해서 그 재단에서 한국에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일본, 중국에서 엄청나게 자기가 유치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리 안 가고 한국에 싣고 싶다 이래가지고 한국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7달 만에 못할 사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왜 그래 나갔느냐. 유망한 축구 선수들,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이 학교에 애를 보내더래요. 이유가 왜 그렇게 나오냐면 이 축구단에 들어오게 되면은 축구를 즐기는 축구가 참 하고 싶다. 축구하면 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진다. 그거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게 이 스웨덴 축구를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시합을 안 시켜요. 근데 우리나라 학부모나 유소년 감독들은 그걸 못 참아요. 몇 달 해가지고 금방 시합해가지고 우승하면은 상급학교 진학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프로단에 들어갈 때 들어가면 또 돈을 많이 법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축구도 운동을 하는 게 우리나라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그거는 안 된다. 그래 버리면 수명도 짧아지고 부상이 오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이거죠. 그 축구를 하는 이유가 즐겁게 인생이 얼마나 즐거우냐, 재미난다. 재미나서 축구 연습을 안 할 수 없어서 막 새벽만 되면 나와서 밤중까지도 막 공을 차고 이러는데 한국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축구 감독이 어디다 포인트를 주나 하면은 죽자 사자의 날 너 뛰어, 안 뛰면 탈락이야. 그리고 학부모들도 그걸 잘합니다. 감독이 즐겁게 와서 뭐 놀이하고 그런 데 보면 거기 안 보내요. 자기 아들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너무 막 빡세게 시켜가지고 훌륭한 축구인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입니다.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 실질적으로 그게 일어나면 그게 어렵습니다. 그 바르셀로나 처음 왔을 때 조인식이라는 감독이 부감독으로 이렇게 맡았는데 그 자기도 축구 선수를 생각을 하다가 탈락 안 되게 하려는 게 굉장히 빡세게 운동을 많이 했다 이겁니다. 그러다 부상이 잦아요. 그 축구 선수들을 못하고 감독으로 왔는 본인도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게 즐거운 축구를 가르쳐. 즐거워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왜? 자기 능력이 항상 저절로 됐기 때문에 돈이 따라와야죠. 우리나라는 자기는 그 능력 올리는 그걸 안 하고 돈만 보고 쫓아가려고 하니까 돈이 이게 잘 안 걸린대.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스스로 그 속에 즐거움을 발견해. 일을 하면서 재미를 자꾸 느끼는. 제가 이 말씀드리면 좀 감동적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바게트 사무실에 오시면 항상 제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오후 되면 머리가 좀 흥분하고 좀 기분이 좀 활력이 없어지고 사무실에 나왔다 들으면 괜찮아요. 저는 월요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월요병이 있으면요 주말에 나와보세요. 그 다음 월요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와도 내가 할 일이 있고 생각할 게 있고 그게 재미있고 즐거우면은 그게 나오는 게 사실 일이 아니고 우리 친구들 전화 걸고 너왜 주말에도 좀 쉬지 왜 그래 힘들게 나와 그러더라고. 그게 재미있는데 요즘 저 광화문에 오는 친구들 12시 새벽에 사무실에 모입니다. 전화 안 하고 와도 들어보면 저도 있거든요. 그거 사무실에 놓고 그 다음에 광화문에 가서 좀 떠들다 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을 항상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게 힘들고 이거 안 하면 내가 못 먹고 사나 너무 힘들다 이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일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재미있네. 뭐 배우나 하면 이런 방법으로 운동선수들도 그 자체를 즐기는 운동을 하면은 돈을 따라온다. 이 목표도 제가 몇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항상 일을 할 때는 목표가 있고, 목표에 따른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일을 뭘 먼저 하고 뭘 늦게 한다는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게 좋다. 지금 우리 대부분은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중요한 일은 뒤로 자꾸 미룹니다. 급한 일을 항상 먼저 하게 된다, 그죠? 친구가 불러내면 그거나. 그리고 내가 지금 아침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 나가버리면 운동을 못 한다. 그럼 이건 운동을 매일 하는 거니까, 친구들하고 어디 가야겠다. 이걸 우선적으로. 급한 걸 자꾸 먼저 하다 보면,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일, 중요한 일.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는 자꾸 정해놨다고 잃어버립니다. 제가 136 클럽, 거기 100분이니까 100분 클럽을 만들 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찍으면 10, 30, 60.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10분 동안 명상을 합니다. 30분 동안 책을 읽고, 그때 아침에 책 읽으면 딴 데 2배 시간 보내는 것보다 더 머리에 잘 들어옵니다. 그 1, 3, 6, 60분은 뭐냐면, 저희 공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거의 100분이. 여러분도, 그거 하면 괜찮겠다 생각을 하지만은, 실력은 별로 잘 못합니다. 그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걸 습관화시키는 것이 항상 생각을 긍정적으로 대해서 일을 해라. 텔마 톰슨이라는 예를 들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있느냐. 미국 뉴욕에 사는 텔마 톰슨이라는 여자가 육군 장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휴가를 받아가지고 결혼을 하고 참 꿈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일주일 지나니까 남편이
캘리포니아인가 거기 사막지대 육군 훈련소가 거기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그 훈련소 옆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래 보니까 통나무집이 하나 비어있는 게 있어서 거기 세를 내가지고 짐을 걸어놓고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통나무가 이제 구멍이 이래 나가지고 그러니까 사막지대는 모래가 많습니다. 바람 불고 그러면 모래가 들어가지고 앞에까지 풀나가는데 모래가 막 들어가지고 밥을 못 먹고 이렇게 사는 동네도 있는가. 그 이웃의 사람들을 사귈까 싶었는데 보니까 백인이 안 살고 멕시코인과 흑인들만 모여서 사는 동네더라. 그래서 거기 못 가고 살아보니까 영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 방 그대로 두세요. 여기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여기 사람이 감옥 속 생활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곧 보따리를 쳐가지고 집으로 들어갈 테니까 제 방을 치워주세요.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아버지가 답장이 왔는데 아무 이야기도 안 쓰고 딱 두 글자가 쓰여있대. 또 두 줄을 여기 썼는데 두 사람이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고 한 사람은 진흙탕 들어진 그걸 보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래 이게 무슨 소린가 싶고 읽고 보니까 내가 전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안 좋은 것만 생각했구나. 하늘의 별을 한번 생각해 볼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동네에 찾아가서 사람들한테 내가 사실 우리 남편이 육군 훈련소 있는데 이 동네로 내가 이사를 왔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통나무집에 구멍이 나가지고 바람 보니까 모래가 와서 밥도 못하고 이게 어려운 겪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인사 자리에 왔다. 의외로 이 멕시코 사람이나 흑인은 원래 선입관이 별로 재미없다. 흑인들하고는 잘 교류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인사를 한번 가보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아주 이쁘게 꽃이 핀 선인장을 한 개씩 들고 와서 새로 이사 왔다고 들고 이렇게 가지고 또 통하고 판자를 가져와서 모래바람 들어오는 걸 다 나와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과일도 사가져서 같이 먹다가 그 사막에 있는 그 옆에 이제 호수 바다가 이제 있으니까 같이 걸어 나가서 조개도 줍고 그 좋은 공기 바다 공기를 마시니까 기분이 좋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사랑하는 또 남편이 부대에 있다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같이 오손도손 지내고 이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감옥소 생활보다도 더 못하는 곳이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행복해졌지? 뭐가 변했노? 사막도 그대로 있고 통나무 도면 그 통나무 집이고 이것도 몇 시간 흑인들이 안 사는 곳인데 뭐가 바뀌었노? 내 마음이 바뀌었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살 수도 있는구나. 지난 시간에 내가 일체 유신조라고 그랬더니 모든 게 마음먹게 달렸지 않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는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빛나는 성벽 그려가지고 책을 쓰는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또 엄청 또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살아가는 걸 대할 때마다 진짜 나쁜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일을 할 때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적이고 자기를 책임져 합니다. 일을 할 때는 적당한 긴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지나치게 긴장하면 안 되지만 긴장이 너무 풀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일부
돈도 허물허물 해주고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사는 데 대한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긴장하는 것이 일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예로 청년 국가지 세계 3대 의장의 하나인 영국 앞바다에 세계에서 청어가 제일 많이 잡혀요. 그런데 바다에 나가서 이 배가 청어를 잡아서 돌아오면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되면은 다 청어가 죽어요. 그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다 죽은 청어가 돼가지고 그걸 이제 판매를 하는데 어느 한어부가 잡아오는 청어를 보니까 부득부득 뛰고 다 살아있어. 그 이상하다. 그 돈도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테 물어보면 다 청어가 죽어들는데 당신은 어떻게 청어가 그렇게 살아있느냐? 이 공부가 이거 다른 사람 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비밀인데 자기는 그 어항 통 속에 메기를 한 2마리씩 잡아놓는데 그럼 이 청어가 있다가 긴장을 하는 거야. 메기가 잘못하면 이거 잡혀 먹으면 안 되니까 정신을 차리고 막 도망을 가고 도망가다 도망갈 데 없으면 뭐 때로는 막 싸우기도 하고 뜯어내기고 뭐 그런 적이 있어도 긴장을 하니까 일주일 내내 정신 차리고 오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후보들이 부탁부탁 살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병철 회장이 이 논에다가 미꾸라지를 길렀습니다. 미꾸라지를 길러보니까 그냥 미꾸라지 들면 이 미꾸라지가 힘빨을 별로 못 받아요. 좀 비리비리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메기를 잡아넣었습니다. 메기를 잡아넣으면 미꾸라지가 이 진흙을 파고 나간 속도가 아주 힘있게 파고 들어가더라. 그리고 새끼에 알을 놓는데 2배를 낳더라고요. 그게 종족 보존을 하고 싶은데 미꾸라지가 있으면 내가 낳은 알을 함부로 먹을지 모르니까 더 여유있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쌀을 심는 것보다 미꾸라지를 심었더니만 소득이 5배가 나더라. 그게 이병철 경영 철학입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하는 건 안 좋지만 적당하게 긴장을 할 때 일의 능력을 더한다. 자신의 오감에 갇히지 마라. 내가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은 자기 마음에 들어있습니다. 난 저까지는 못해. 이러면 그게 한계입니다. 똑같은데 저거 내가 할 수 있어. 해나가야지. 그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벼룩이라는 게 자기 몸매의 20배 이상을 뛰는 게 벼룩입니다. 사람 뛰어봐요. 자기 키에 2배 못 뛴다는 거지. 벼룩은 20배를 뜁니다. 이런 그 상자 속에 조그만 상자 속에 벼룩을 갖다 넣으면 찌어서 밖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상자 위에다가 투명 유리를 이렇게 얹어 놓으면 이 벼룩이 뛰면 머리가 그 유리에 부딪혀요. 머리가 아프다 합니다. 오전에 갖다 놓으면 오후 되면 뛰는 놈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안 뛰네. 뛰어봤자 이거는 안 된다. 그 다음 날은 아예 유리가 없이 그냥 놔둬도 벼룩이 뛰어서 밖으로 안 나와요. 못다. 자기 한계에 갇혀버린 거예요. 한국에 가면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가 워낙에 힘이 세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코끼리 힘들 때 코끼리 이 뿔레를 씌워가지고 큰 나무에다 이렇게 둥치고 내놓으면 막 빼가지고 도망가려고 땡깁니다. 큰 나무가 꼼짝 못해요. 그럼 일주일만 그걸 놓으면 나중에는 조그마한 막대기에다가 묶어놔도 안 빼간다. 나는 지금 한번 묶이면 나는 못 가 하는 게 이게 한계. 섞어서 하고 뭐 이런데 그 코끼리 이래 보면 조그마한 막대기라고 묶어놔요. 그래도 이게 코끼리가 안 간다. 자기 한계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나는 그거 안 돼.
나는 그거 못해. 이게 바로 벼룩 코끼리에 묶이는 거하고 똑같은 심리는 거의 묶였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해. 가끔은 역발상으로 생각해라. 온 길로 해서 어렵고 안 될 때는 거꾸로라도 한번 해봐라. 여기 뭐 난타가 난타 누가 만들었지? 송순환이가 이 난타를 왜 만들었냐면 그 사람이 원래 최인호가 만드는 고래사냥이라는 걸 가지고 연극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국내에 한 바퀴 도니까 그 다음 모습 본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해외를 상대로 해야겠다. 해외로 진출하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통하면 해외에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안 통하고 하는 거 만들 수 없겠느냐. 이걸 생각하다가 난타를 만들었어요. 난타는 무에 갖다 놓고 칼하고 무하고 배추만 얼마 있으면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말 별로 필요 없어요. 막 계속 이기면 되니까. 그래서 꼭 그 상태로 해서 안 될 때는 거꾸로 한번 해보라. 해봐라. 비타 500 만드는 관공서기. 비타민은 항상 우리가 먹을 때 알이다 그지요. 알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비타민을 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동제약에서는 그 두 가지를 먹으면 좀 귀찮다 그지요. 알을 넣고 또 물을 마시고 귀찮으니까 차라리 마시는 비타민을 만들면 안 될까. 최수호 회장이 이거를 시켰어. 근데 몇 개월 뒤에 이걸 만들었어요. 그 비타 500이라는 게 비타민이 500g이 먹어야 됩니다. 가격도 500원에 판다. 이래가지고 비타 500으로 이름 지었는데 그것도 그래 이 비타민은 알을 먹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역으로 생각해가지고 마시는 비타민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집중해서 오히려 그 뭐지 바카스를 넣은 거 아니야. 바카스를 더 많이 팔렸어. 걱정을 하지 말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옛날에 중국에는 기우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이거 걸어가다가 땅이 꺼져버리고 어쩌지? 그리고 하늘이 비가 오는데 벼락 맞으면 어쩌지? 이게 걱정이 막 사고 잡히고 걱정 많이 하는 나라, 기우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다뱅크라는 영국의 그 기업가가 하도 걱정을 많이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거 어떻게 될까 저럴까 걱정이 하도 많아가지고 걱정을 안 하기 위해서 방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걱정의 박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걱정되면 전부 써가지고 그거 다 넣어버려요. 그리고 잊어버리자. 일주일에 한 번만 걱정의 날을 정해가지고 그걸 뜯어서 한번 이렇게 본 걸로 해가지고 매주 일요일날 저녁에 뜯어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걱정되는데 지금 뜯어보니까 별로 걱정할 일이 없더라고요. 또니 젤레스테라는 사람이 이 걱정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걱정하는 것 중에 40%는 안 일어나는 걸 자꾸 걱정하더라. 일어나지 않는 걸 먼저 걱정을 하더라. 30%는 이미 그게 지나가서 그걸 왜 지금 와서 걱정합니까? 벌써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22%는 걱정, 사소한 거, 조그마한 걸 가지고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다 합하니까 92%면 8%가 남았습니다. 8% 중에 4%는 걱정한다고 고쳐지지 않아요. 그건 한번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4%만 걱정하면 되는데, 이거를 너무 걱정에 매달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걱정은 안 해야 돼요. 저는 그 걱정에 대해서 한 가지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걱정을 다른 걸 하지 말고, 요것만 걱정하지. 내가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요것만 생각합니다.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행복하고, 안 아프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만약에 아프다면은 두 가지만 걱정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픈가 안 아픈가 이것만 걱정하면 돼요. 내가 아프면 또 두 가지만 걱정합니다. 이게 살병인가 죽을병인가. 살병이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좀 아프다 나니까. 죽을 병이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합니다. 내가 천당을 갔던가 지옥을 갔던가. 천당을 갖고 두면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아이, 천당 가면 걱정. 그 다음에 지옥 갈 사람. 이왕에 지옥 가려면 그 좋아봤자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걱정 안 하는 게 동영상이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에 관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의 LA에서 인천공항까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면은 원고 궤도대로 따라오지는 못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그 주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목표가 있으면 그래도 끝까지 인천공항에 14시간 몇 분 만에 도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목표는 정해놓는 게 훨씬 더 좋다. 순간적으로 목표를 좀 이탈해도 관계없다 이겁니다. 본 목표만 가지고 있으면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
I've always wanted to sit in my career. Confidence has always been sort of a difficult thing for me. I've always found it a little bit difficult to be confident in myself. Where you are. 소리는 들리는데. 소리 조금만 키우면 안 돼요. 스위치 좀 써주세요. 잠깐만 써주시면. So you work at Carphone Warehouse, and you did that. I wasn't expecting that. This was a complete breath of fresh air. I thought you were absolutely fantastic. I wasn't even sure whether to actually enter the competition, and to come from that position to being in the final just mind blow. I just can't believe that all this is happening to me. It's transformed me from a guy who had no confidence in himself whatsoever, and it's shown me that I can achieve things. I just need to believe this. I can finally walk around with my head held high. The winner of Britain's Got Talent is Paul Potts.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k. 두 번째 이야기는 폴 포처라는 이 가수가 판매를 하는 게 직업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일단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뭐그 가수 선발하고 또 1등 하면 돈을 많이 벌어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 노래는 자신이 좀 무대에만 서면은 노래가 안 나와요. 계속 실패해서 39살에 그냥 지났어요. 39살에 자기 그 부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부인이 당신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노래는 정말 전 세계에서 1등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신감이 없어. 무대만 서면 왜 그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리냐. 이번 대회 가면은 내가 관중석에 앉아있을 테니까 다른 사람은 눈도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노래 부르고 집에서 부르는 거 똑같이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반드시 된다. 자신감을 얻었을 때 이 사람이 마지막 최종 결선에 가서 우승을 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겁먹지 말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과감하게 우리가 도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도 뭐 하게 되고 또 나오지 말고 결승도 여기도 참석하고 또 4월 21일 중국 가는 거 이 나이에 가야 돼요. 조금 늦었다. 그러니까 그때도 가고 도전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